자, 우리 시행자에서 아까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고요. 근데 시험에서 공공시행자를 주어로 쓸 때요, 국가나 지자체를 주어로 쓴 적이 없어, 기출문제에서요. 왜? 너무 빤히 보이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그 3번에 나오는 걸 쓴다 그러면은 정부 출연기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요. 그렇죠? 공공기관을 쓸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쓴 것이 지방공사가 가장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문에 주어로 가장 많이 쓴 것은 지방공사를 제일 많이 쓰더라. 왜? 지방공사가 4번에 있잖아요. 5번부터가 민간시행자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내면 헷갈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번에 토지 소유자죠. 예. 시행세 보통 시행사. 6번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 이게 바로 도시개발조합이고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게 시행자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조합은. 7번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대학, 공장, 기업체의 본사고요. 8번은 등록 사업자거든요. 등록 사업자. 그래서 건설회사가 주택법에서는 등록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등록 사업자도 시행사가 되고 시행자가 되고. 9번에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게 바로 건설회사나 신탁업자를 말합니다. 9의 2에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저도 부동산 개발하는데요. 이거는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 좋은 게 다른 데서는 업자란 말 안 쓰는데 꼭 부동산만 들어가면 업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잖아 이거. 이건 고쳐야 돼.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는요. 이거는 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개발 전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격증은 중개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 전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근데 그 개발 전문 인력하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은 요거는 시험을 안 봐요. 시간만 이수하면은 그 자격증이 나와요. 국토교통부가 만든 국가 자격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은 리츠 회사를 설립할 때 몇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리츠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 일정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규모에 해당될 때는요, 개발 전문 인력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발업자로 돼 있는데 그때는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자가 된다. 10번은요, 부동산 투자회사, 바로 리츠 회사죠. 리츠 회사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데 리츠 회사가 현재 도시개발 사업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리츠 회사. 현재 우리나라 리츠 회사는요, 사업 끝날 때까지 1년 안에 끝나는 것만 해야지만 회사가 안 망해요. 매년 배당을 해야 돼, 매년. 주식 배당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1년 안에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없다고요. 11번이 공동출자법인. 그래서 혼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둘 이상, 단 조합을 뺀 둘 이상이 모여서 공동출자하면 이게 시행자가 돼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드림허브라는 회사가 공동출자 법인이었죠. 드림 꿈으로 끝났습니다. 드림허브. 예, 그렇죠. 예. 자, 뒤로 넘겨서 이제 가로 2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에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의무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박스 안에 1, 2, 3번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가로 3번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죠. 예, 이쪽에 써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시행자에서 아까 첫 번째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람이 지정권자였죠. 예, 지정권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예, 공공시행자하고 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우리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우리가 방금 봤던 거죠. 의무적 지정하는 게 우리 방금 봤던 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단 3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아까 그 예외가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시행자 이제 요 변경 사유가 나와요. 요 시행자 변경 사유. 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4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가끔 시험 나오는데 1번에 2년 있고 4번에 1년 있죠?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했을 때 4번에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있죠. 그다음 취소됐을 때 부도 파산 났을 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예.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정 제한. 자, 도시개발구역 요 지정 제한이 나오는데 선생님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정 제한이 왜 나오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요 건설회사가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 예, 테마파크. 그러면 테마파크인데 실제로는 관광단지 조성이야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 관광단지가 멋있어요? 테마파크가 멋있어? 테마파크지.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회사는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을 받아들여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누가 시행자가 1순위로 될 수 있냐 그러면 지정을 제안한 그 건설회사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은 건설회사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정 제안부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행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행자 파트에서 지정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 제안은 누가 하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아직 시행자로 지정받은 건 아니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지정권이 없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지정권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 도지사밖에 없어요. 시구청장은 이 중에서 대도시, 시장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단 국가 제외, 지자체 제외, 조합 제외예요. 그래서 지정을 제한하지 못한 요 3명이 있잖아요. 요 3명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3명이.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제한은 못해.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는 왜 제한 못하냐 그랬더니 아니 국가나 지자체는 지가 지정하면 되지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은 왜 제한을 못하는가? 태어난 적이 없어. 지정을 제한할 때는 조합이라는 실체가 없다니까요. 제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고 시험에. 태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요. 이제 아까 우리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있었죠. 공공기관의 장이 있죠. 얘네들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이 가능해요. 직접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제안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요. 민간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라도 아까 제안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조합. 그러니까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 예를 들면 건설회사나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제안할 때 그냥 제안 못해요. 장난삼아 제안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건설회사가요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 테마파크를 만들 그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 소유자라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해주겠어요?
뭐하러 해줘 안 해주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토지를 자기가 사서 건설회사가 지가 토지 소유자라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예, 실제로는 안 해주지.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시행자가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절대 총수의 2분의 1이란 말 안 나와요. 예. 동의를 받으면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두 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있어.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두 개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시군구에 제출하는 거예요.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시군구에 제안서 제출이에요. 시군구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는 거는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서로 자신의 관할 지역 아니라 그런다고. 두 개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시군구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처리가 되지.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통보가 나와요. 수용 여부는 1개월 내에 통보해 주는데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안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6개만.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지정 제한 봤더니요. 무슨 주어가 5줄이 나와. 그렇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시행자 7부터 11까지 해당하는 자는 해가지고 무려 주어가 5줄 나왔죠. 이 5줄을 간단하게 줄이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책을 안 썼냐 그러면 책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책에다가는요. 예, 뜻은 뭐야?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이 얘기인데 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조문대로 책을 갖다가 써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읽기 힘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야. 다만 지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국토부 장관한테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직접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가장 큰 시군구청장의 서류를 제출해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용 여부는요. 1개월 내 통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가로 2번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뭔가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우리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시행사의 의미, 그러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시행사의 의미로도 쓰이고 땅 몇십 평씩 가진 단순한 땅 주인의 의미로도 쓰여요.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바로 주어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시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7부터 11까지 뭐예요? 민간 시행자. 결국 민간 시행자,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를 말해요.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때 지상권자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비용 부담,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의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이쪽 파트 법조문은요. 진짜 법 만드는 사람 지네들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읽는 사람은 자기가 정리해서 읽게끔 만들어놨는데 정리해서 읽을 만한 사람은요. 이 용역을 받아서 실제 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용역을 받아서 실제 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게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6개. 예. 그 다음 261페이지 위탁이라는 거 나오죠?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요. 도시개발 사업하다 보니까 철도나 항만을 건설해야 돼. 웬만한 시행자는 못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한테 나머지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국가가 철도나 항만 건설해 주세요.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조합이 나오죠?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몽땅 다 시험에 나오니까 다 봐야 돼. 도시개발조합은 칠판에 뭐 쓴다는 게 의미가 없어. 책 전체 다 봐야 되거든. 그러면 2003년도 시험이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도는요. 우리 공법의 체계가 다 바뀌어서 최초로 본 시험이 200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4회 공인중개사. 그래서 14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작년까지 도시개발조합이 시험에 안 나온 게 딱 3번인가 안 나왔어요. 아무튼 다 나왔지. 그래서 14회 시험부터 작년 28회 시험까지 3번 빼고는 다 시험 나왔다. 도시개발조합이요. 도시개발조합이 많이 쓰이는가? 많이 안 쓰여요. 근데 시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개발조합이 많이 안 쓰이지만 가장 사고가 많아. 도시개발조합이요. 그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소송하고 막 그래서 관련자들이 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지금요. 용인도 지금 수없이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만든다고 준비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서로 상대방한테 고소고발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골치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중개업할 때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 땅 중개하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팔고 나오라 그래야 돼요. 묶이는 순간 한 20년 걸려. 그래서 살아 생전에 입주를 못해 보통 입주 못해. 그리고 보통 다 이제 고소 고발 당하고 그럽니다. 저희 도시개발조합 설립 보시면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해요.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인가권자, 지정권자. 우리 공법의 기본 원리가 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가죠. 인가받은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잖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만 하면 돼. 경미한 사항 변경이 박스에 2개가 나오죠. 1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게 왜 시험 나오냐 그러면요. 주된자가 들어갔는데 경미해. 그 시험에 나오고 주된자가 들어갔는데 경미하거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하면 돼요. 공고를 갖다가 신문에 하는 것이다 하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있지. 경미한 거예요. 자,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첨부해야 돼요. 인가 신청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제 친구가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예요. 도시개발구 토지 소유자인 거예요. 한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짬뽕 먹고 싶지 않니? 난데 혹시 짬뽕을 갖다 그랬더니
자기가 짬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갈까 했더니 용인으로 가자. 아니 강남에서 짬뽕 먹을 용인까지 가냐 했더니까 일단 용인까지 갔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이야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뽕의 전설 그 있죠. 제목이 무슨 뽕의 전설인가? 그게 뭐야? 예, 뽕의 전설인가 있어 큰데 예. 거기야. 거기 갔는데 그 중국집인데 뽕의 전설의 중국집 2층이 토지 소유자들 모임하는 곳인 거야. 그래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 일단 앉아 있는데 이제 이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7명은 모여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7명이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갖다가 그 뽕의 전설인가 거기에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거야. 동의서를 받으려고. 예. 근데 이걸 동의서를 써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옆에서 듣고 판단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시행사가 이걸 주도하는 거예요. 시행사가 자기도 토지 소유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이제 회장이 되고 뭐 다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조합장이 되고 뭐 다 하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참 하는데 제가 들어봤더니 아까 우리 말이죠. 그거 배운 게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지만 되고 안 하면요 지정이 해제가 되잖아요. 구역 지정이 언제 됐는지가 나오더라고 서류에 화면에 봤더니 보니까 이제 3주 남았어. 3년 되는 3주 남은 거야. 그러면 3주 안에 저기 가능할까 했더니 오늘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되고 나면은 막 서둘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날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을까. 왜? 내용은 필요 없잖아요. 백지 넣어도 되니까. 예, 아마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 보더라고요. 근데 3주하고 며칠 남았으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남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거는 오늘 만약에 동의가 안 나오면은 받지 못하면은 거의 다 지정이 해제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산될 것이다 그랬거든.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냥 복잡해도 설명 다 해줘야 되나. 그냥 결론만 얘기했죠. 무산될 거다. 예. 그래가지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 메뉴가 앞에가 양장피가 나오는 거야. 양장피가 앞에 테이블에 양장피 나오더라니까. 그 양장피 나온 사람이 뭐야? 면적이 큰 사람들이야. 예, 양장피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예, 그 총수 2분의 1은 뭐야? 진짜 뽕의 전설 짬뽕만 나와. 짬뽕 한 그릇 먹고 왔네 그냥.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 중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요. 예, 그 시행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직원들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걔 쳐다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예. 쳐다봐. 모른 척 가만히 있어요. 예. 알아봐 좋을 게 없거든.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면적의 3분의 2. 그래서 그 앞에 양장피가 있더라는 거지. 총수의 2분의 1. 머릿수. 예. 땅 적은 사람은 짬뽕만 있는 거지. 뽕의 전설. 예. 거기 어디 있는가? 거기가 저기 구성역에서요. 구성역 쪽에 가면 있어요. 그 큰데 뽕의 전설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심심하면 찾아봐. 그래서 용인시 구성역 주변에 뽕의 전설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야. 예. 동의 철회는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고요.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신청 전에 처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하고 이때 등기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법인격 취득 시기는 등기했을 때. 자,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란다. 우리 이것을 당연조합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일단 조합이 성립이 되면요. 조합원이 됩니다. 강제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가 터져요. 내가 도시개발조합 만들 때 나는 동의도 안 하고 나는 조합원 가입 신청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는 조합원 돼 있는 거야. 예, 왜? 동의하지 않은 사람 토지를 빼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했더라도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자기는 자동으로 조합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자동으로 조합원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동안 자기는 땅을 팔려 내놓으면은요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산 사람이 다시 또 조합원 되는 거잖아요. 묶이지. 그럼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딱 하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거든. 환지 방식 한 20년 걸려. 내 나이가 70이다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완공되는 입주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빨리 빠져나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X.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 되는 거예요. 임원, 조합장 1명, 이사,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회 선임, 동그라미 3번 겸직 금지가 나오죠. 겸직 금지.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민법은 용어가 바뀌어 있지만 도시개발법은 너네들은 바꿔라. 우리는 안 바꾸겠다는 거야. 그대로 써요 그냥. 예, 의미 같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자. 금고 점점점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어때요? 금치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맛이 같다 할지라도 땅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돼. 예? 한정치산자 재산의 낭비가 있어도 예? 조합원은 돼. 임원이 안 될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처음에는 멀쩡하다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맛이 갔어요. 그때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고 돌아와서 오전에 돌아와서 도장을 막 찍습니다. 왜? 다음 날부터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해 법적으로. 예. 다음 날. 다른 법에서는 다 당일날 자격 상실이에요. 도시개발법은 무심코 하도 다음 날이 많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무심코 다음 날로 만들어 놨어요. 예. 다음 날.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요.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땅 50평 가진 사람 투표권 하나, 10만 평 가진 사람도 투표권 하나야.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나오는데 동그라미 5번 동의하지 않거나 소규모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차별이 많았으면 법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 성적 나올 텐데 소규모 공법 득점자라는 이유로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공법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무를 잘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 공법 90점 맞았다? 이분은 학계로 가셔야 돼. 학계로. 현장으로 가봤자 안 돼. 그래서 공법 그냥 40점에서 60점 간신히 맞고 그냥 떨어졌는 아침에 채점하면 떨어졌고 저녁 때 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카트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오고 진짜 잘하거든. 근데 공법 뭐 90점, 1년에 저한테 100점 맞았다고 문자 오거나 메일 오는 사람이요. 한 몇 명 돼요. 100점 맞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95점까지는 실력으로 맞췄는데 두 개는 공법적인 마인드로 찍은 거예요. 평소에 이거는 정답 아니야. 이런 데리고 찍은 거.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1번 반갑다, 2번 섬찟하다. 섬찟하지. 예. 호랑이를 키우는 기분이야. 예. 호랑이 키우는 절대 안. 그럼 그런 분들이 실무를 잘하는가? 절대 아니에요. 예. 못해. 예. 누가 고객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한참 설명하고 있어. 예. 틀렸다고. 근데 우리 한 50점 맞은 사람은 설명할 게 없거든. 절대 안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계약이나 하고 가요 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많이 알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 없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요일 날 밤에 우리 세종사이버대 우리 학생들 제가 특강을 해줬어요. 경매 특강을 해줬어요. 경매하고 이제 MPL 부실채권 특강을 해줬거든. 거기 보면은 경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실제 투자를 한 번도 못했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나면 이미 낙찰 끝나 있어. 네. 그런데 이제 그 배운 지 조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그 딱 봤을 때 얼굴 외모가 복부인처럼 보이는 누님들이 있거든요.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몇 번 다 질러서 다 했어. 예.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말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설명을 알아듣는데 하지를 못해.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붙으면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 남잖아요. 그때가 자기가 공부할 거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아직 공부한 거 조금 기억 남아 있고 예, 발표 나기 전에 한 달 동안에 바짝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경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실 채권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때 배우면 이게 유지가 되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다 까먹었는데 배우려면 이제 실력이 안 늘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는 공부해 놓고 그때 근데 이제 기분 좋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점수로 시험을 봐야 돼. 60한 2, 3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다 맞게 해주는 문제가 있으면 합격. 그러냐면 예, 예. 자, 그래서 저는 소규모 공법 점수 득점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실무를 잘하거든. 하늘은 절대 한 사람한테 두 개의 재능을 주질 않아요. 학원에서 우등생으로 부러움을 샀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개업식이 폐업식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고 성적 안 나올 거 아니야. 아, 나는 실무형 인간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예, 괜찮아. 그래서 그 모의고사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 보는 시간에 밀린 진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시험 끝나고 보면은 모의고사 본 게 훨씬 더 몇 배 이상 점수에 도움이 돼요. 예. 근데 학생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지나간 거 복습하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거 제일 하기 싫어.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은 모의고사 응시해서 자기가 앞으로 실제 시험에서 성적 올라가는 게 진도 나가보다 훨씬 높아요. 예. 꼭 시험 보십시오.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달 후에 다시 풀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비록 틀렸지만 한 번만 더 읽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도 두 번 다시 안 나올 문제다. 그래서 제끼는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찍어서 맞힌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류해놓고 다시 볼 문제 대놓고 모의고사 봤던 문제들을 문제지를 모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공법 같은 경우는 꼭 모아주세요. 그냥 대충 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상되는 문제들만 모았거든요. 요건 모아서 7, 8월 달에 한번 풀어보고 9월 달에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 많이 적중을 해요. 그 작년 모의고사 문제하고 실제 시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적중이 됐는가. 틀린 지문과의 똑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모아서 풀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소규모 공법 득점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아. 고득점자가 돼서 섬찟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가로 4번의 조합의 법인격을 보시면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등기할 때 성립.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을 먼저 적용하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준용합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14회 시험도 그렇게 냈다가 다 맞게 준 적이 있어요. 출제위원이 민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줄 알고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법인이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 퇴출되고요. 다 맡겨줬습니다. 2,000명이 추가 합격했어요. 그때. 26만 명 중에 2,000명. 5번에 조합의 경비 부담, 부가 징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체료 부담시킬 수가 있고 체납할 때는요. 우리 민간인은 다른 민간인한테 강제 징수 못해요. 강제 징수가 필요할 때 징수를 위탁해야 돼. 행정기관한테.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거저 징수해 주는 게 아니라 능력급이에요. 징수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4%. 6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 나왔죠. 조합장, 조합대표, 사무총괄, 총회의장, 대의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 그 다음 이사, 감사 나왔고 자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죠.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원래 우리 민법 조문에 따르면은요, 법의 기초인 민법 조문에 따르면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은요, 법인에도 적용이 되고 법인이 바로 본인이고 이사나 대표이사가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가 돼야 돼. 원래 민법에는. 그리고 다른 이사가 없을 때는요,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만 다른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나와. 감사가. 그게 특이하거든요.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겸직 금지고요. 오른쪽에 총회 의결사항 나오죠.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기간이고요. 10% 이상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올해 예상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예상 문제가 돼요.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회인데요. 대의원회가 대신하지 못하고 오로지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밑에 나열돼 있거든. 그러면 위에 박스에서 우리 밑줄을 치는 거예요. 위에 박스에다가 정관 변경 요거는 대의원회가 못해. 총회만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이 있죠. 실시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개발 계획 수립 변경만 총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호에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나온다 할지라도 실시 계획은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도 할 수 있는데 개발 계획 수립 변경은 총회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6호에 환지 계획 작성이 있죠. 환지 계획 작성 이것도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9호에 조합 임원회 선임 있죠. 조합 임원회 선임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총회만 하는 거야. 대의는 못 해요. 조합 임원 선임에다 옆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해놔야겠지. 거의 다 여기서 틀리거든. 자기는 조합 임원의 선임에서 앞에 첫 자를 외워놨어. 조자로 외워놨어. 예, 첫 자를 땄어. 그랬는데 시험에는 이사 선임으로 나왔어. 첫 자를 조자로 따놨는데 이자가 나왔어. 틀리는 거야. 이사 선임. 그 다음에 또 틀리고 나서 다음에 재수를 하는데 감사 선임이 나왔어. 이번에. 또 틀려. 예. 조합장 선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첫 자가 똑같기 때문에 조합장 선임은 안 내.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나오는 거예요. 항상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 임원은 3명이잖아요.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이사 선임이나 감사 선임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10호 있죠. 10호에 조합의 합병 예산 있죠. 이거는 총회만이 하는 건데 단 예외가 있어.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할 때는요. 그때는 대의원회가 할 수가 있다. 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현재 정상적인 이 출제위원 노테이션상 올해가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올해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대표 예제 볼까요? 대표 예제.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2번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이죠. 서류라든가 축척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어디서 나오는가? 시행규칙에 나왔고 시행규칙에 나왔던 면적, 축척, 서류 이런 것들 공고 방법 이런 절차는 한 번도 틀린 지문이 된 적이 없거든. 일단 제껴놔.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의 토지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 국공유지를 포함해서요. 제외하는 게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자,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그때 겸직 금지잖아. 예. 뭐 선생님 국공유지를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자, 그러면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면은 국가하고 지자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투표권 행사 못하는 거거든. 국가나 지자체가 과연 투표권을 포기할까요? 아니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실시 계획부터 보겠습니다.